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네. 그때는 이제 개발하는 게 제 잡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폰 어플들이 이렇게 막 쏟아질 타이밍이었어요. 그 몇 년도예요? 2011년도. 아. 엄청 옛날 이야기죠. 12년도 더 된 이야기긴 한데 그때 이제 제가 도서실에 가가지고 맨날 그 개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도 어플 하나 만들어서 꺼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 찰나였는데 회사에서 무슨 뭐 개발 경진대회 같은 게 열렸어요. 네. 그게 IT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고 이름 없는 조그만 팀이었는데 실제 그런 것들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와. 뭐 대단한 걸 만든 건 아닌데 네. 사부작 준비했던 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그걸 하고 나서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제가 그때 뭔가 한 가지를 더 한 거예요. 뭐 했냐면 이야 개발이 이렇게 재밌네. 어플 개발이 누군가가 이거를 어려워하지 않을까? 혹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폰 이 개발 가외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가외하는 사이트에다가 이런 사이트 제가 똑같이 만드는 거 이렇게 알려주는 과정들 하고 싶은데 혹시 들을 사람 있나요? 하고 공지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뭐 저는 그때 지방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뭐 참여하겠다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 왔던 과외 수강생들이 하버드생도 있었어요. 하버드요? 하버드 출신의 미국에 있는.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온 거죠. 네. 한국에 왔는데 자기는 이제 취미생활로 랩을 하고 있는데 그 랩을 어플을 만들어서 출시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그 CEO가 직접 자기도 어플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직장인과 직장인이 아닌 사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뉠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가진 걸 내놓으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나처럼 뭔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제가 군인 때 군바리가 눈에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제공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공통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더 꺼내놓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가외 경험. 근데 그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는 돈을 뭐 시간당 뭐 5만 원 이렇게 받았으니까 네. 정말 보잘것 없던 거긴 한데 근데 재미난 건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카카오톡 똑같이 만들어 보기 1개월 과정 네. 그런 코딩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시간하고 분리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그 당시에 개발보다 부동산이 더 재밌었거든요. 아이폰 개발 가외도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데 부동산은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하지 않을까? 내가 미친 듯이 공부했던 부동산 지식을 나눠주면 더 좋아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1:1 무료 코칭을 시작했었죠. 네. 그리고 블로그에 글쓰기도 열심히 했었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확신을 느꼈죠. 아, 사람들이 이미 필요로 하는 거를 내가 제공하기만 하면 내 실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 생각을 확실하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지금까지도 이제 부동산 교육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그 계기가 이렇게 좀 이어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 그 처음 시작이 결국에 개발 과외였네요. 맞아요. 그게 그냥 부동산 가외로 바뀐 거죠. 랭구님, 근데 네. 이렇게 제공하다 보면은 유명해지잖아요. 네. 인플루언서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근데 인플루언서는 좀 네. 되게 부담스럽고 네. 돈은 많이 좀 벌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인플루언서가 안 되어도 돈은 많이 벌 수 있긴 하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 어려움, 뭐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인플루언서나 사업가나 공통점이 뭘까라고 보면 결국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요. 네. 모든 게 시선이 타인을 향해 있거든요. 그들이 좀 편안해지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돕느냐 아니면 적극적이지 않게끔 다른 방식으로 돕느냐 이 차이만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안 유명해지고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건
어려울 거예요. 심지어 안 유명해져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돈을 버는데 이게 결국은 엄청난 차이가 될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잖아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고 그걸로 돈을 벌고 싶고 그 부분을 조금 트는 게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니까 이거를 내가 제공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대부분 다 성공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제공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테크 정말 잘해가지고 돈 벌고 싶은데 그걸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설명을 들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찾아오겠어요. 내가 정말로 그것들을 잘 알려줄게요를 계속 얘기해야 겨우 몇 명 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행위를 하려면 내가 알려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안 알려지더라도 내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는 브랜딩이 돼야 될 거예요. 결국은 그것 또한 인플루언서죠.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명해져야 되니까. 네, 최소한.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유명해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네. 근데 보통 네. 이거 듣고 있는 사람들은 네. 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럼 제공할 게 없어요. 제공할 것도 없고 네. 뭐 누군가를 해결해 줄 만큼 능력도 없어요. 네. 이런 분들은 그러면 뭐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영혼을 네. 내 몸에서 바깥으로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네. 가끔 시간 나면 데이트할 때 예쁜 카페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카페 사장님들은 얼마나 손님이 오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돈도 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카페에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 문제 해결할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데려올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내가 이걸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의 정의를 그냥 전국에 있는 예쁜 카페 알려주는 뭐 언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쁜 카페를 돌아다니다가 그런 카페들을 소개해주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분들 인터뷰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원하는 카페 예쁜 곳 가고 싶은 곳 분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사실은 연결이 되긴 하지만 내가 해준 건 별로 없죠. 저는 그 작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페가 아니라 뭐 요양원, 실버타운, 뭐 시골 스테이, 호텔, 숙소, 뭐 여행지 소개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모든 거를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가 제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멀어 보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영혼을 내 몸속에서 떼내면 된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공을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그걸 할 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개념이 아니라 딱 한 명만 만족시킨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면 좋죠. 뭐 예를 들어서 평범한 직장인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회사 안 가고 딱 현금 흐름 나오고 그러면서 세계 어디서든 편하게 일을 했는데 돈벌이가 되고 디지털 노마드. 그 디지털 노마드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네. 당장 뭐 본인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면 수요가 무조건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꼭 내가 무슨 디지털 노마드의 최고봉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도달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일들을 하나씩 하는 거죠. 뭐 PDF 책도 써보고 할 수 있으면 책도 내고 또 나만의 또 블로그라든지 활성화도 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해나가는 과정도 조금 알려주고 그러다가 보면 실제 성공 사례가 하나씩 나올 거고 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저도 이렇게 했어요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두 개가 다 해결이 되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나도 이미 그런 상태가 돼 있고 그런 주제가 되게 좋은 주제죠. 그거 말고도 사실 주제는 너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니까 성공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성공을 하긴 했는데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니즈, 대표적인 게 마케팅 같은 것들이거든요.
마케팅을 도와주는 일을 해도 참 괜찮겠다. 성공한 사람들은 직원들 많아질 텐데 직원들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만 알려줄 수 있는 것만 해도 괜찮고, 회사 생활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뭐 인사팀, 재무팀, 총무팀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그런 팀에 있으면 너무 좋고, 그런 팀에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팀에 있는데 이 팀에서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원들은 일을 내려받는단 말이죠. 내려받았을 때 기획이라고 하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고 요약하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기획을 잘하는 법, 그것만 뾰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요약해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직원들과 소통 잘하는 거, 소통 안 하는 팀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만 가지고도 정보를 제공하면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가지고 도와주는 것보다 이미 그걸 원하는 사람들, 이미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내가 잘 되는 게 빠른 길이에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너무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할 게 너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하면 랭군이 잘 되게 도울 수 있을까? 랭군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게 뭐지? 그걸 내가 알려줄 수 있으면 랭군이 아니라 랭군2, 랭군3 그런 사람들이 다 나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렇게 아이템을 정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네, 랭군님은 워낙 네. 또 보는 것도 많고 회사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이게 다 눈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은 네. 이런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아이디어 뱅크라고 스스로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가 노트에다 기록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심지어 그걸 벽에다 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때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제가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 와서 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종이를 보더니 왜 이렇게 예쁘지 않게 붙여놨지 하면서 보드판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딱 회사 퇴근하고 왔는데 보드판이 진짜 멋지게 쫙 돼 있는 거예요. 네. 감동 먹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아이디어 있던 거를 하나도 실행한 게 없어요. 결국은 아이디어는 아무짝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어떤 아이디어가 됐든지 간에 마지막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성공한 이미지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번 달에 어떤 일을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3, 4 순으로 안 하고요. 네. 완성된 이미지가 100이라면 네. 저는 100, 99, 98 순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미 성공한 사람들 한 서너 명 정도만 딱 잡아요. 네. 내가 이 모습이 되겠다 말겠다도 의미 없어요. 그냥 진짜 잡아. 이 정도는 나쁘지 않겠네. 잡아. 잡은 다음에 이 사람 최근 한 달 동안 뭐 하고 있지? 이걸 내가 지금 빨리 해봐야 되겠다.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이메일 어떤 게 와 있을까요? 대부분 어디 출연해 주세요. 네. 책 한 권 낼까요? 뭐 초대해주고 인터뷰 요청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해봐야 된다. 이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 나 스스로.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100이거든요. 네. 100을 해보면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99를 뭐를 해야 되는지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없다면 유튜브 채널을 바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하루 안에 네. 만들고 영상을 바로 올려요. 하루 안에. 올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빨리 경험해야 돼요. 이게 조회수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경험해 본다. 이걸 매일매일 올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 내가 그런 소재를 뽑아낼 수 있을까? 이 행위 자체가 자기가 즐거운가? 그걸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공하면 마지막에 책 써야지 하잖아요. 네. 책을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책을 내일 당장 써야 되죠. 네. 근데 뭐를 써야 되냐면 제목이랑 목차만 쓰면 되거든요. 이거 써가지고 50군데다가 이메일 그냥 스팸 메일로 쫙 보내는 거죠. 출판사에다가. 네. 책 기고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빨리 경험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연락이 오는 걸 경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주제를 갖고 목차를 1부, 2부, 3부, 4부를 써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책을 볼 때 목차 구성을 보고 야, 이 책 목차 진짜 고심했네. 이렇게 책 읽는 사람 잘 없어요. 그냥 와, 어떤 게 더 재밌을까 하면서 깊게 빠져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생산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려면 내가 그거를 미리 간략하게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걸 보고 나면 다음번에 어떻게 목차 구성을 해야 사람들이 책을 보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빨리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뭐 내가 클래스 101에 연락이 왔다고 생각하고 강의 공지문을 미리 짜보는 거죠. 네.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완성된 그 롤 모델을 찾았잖아요. 네.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라면 이런 강의를 하고 있겠지. 그렇다면 공지문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를 생각하고 미리 써보는 거죠. 이런 거를 미리 해보고 나면 내가 공지문 하나 쓰는 게 쉽지 않구나. 어떤 게 내가 부족하구나. 이거를 더 끌리는 걸 쓰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구나. 역으로 내가 바로 그냥 역순으로 하면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는지가 더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0부터 시작하면 0, 1, 2, 3, 0, 마이너스 5, 4, 3 이상한 데로 가요. 근데 미로 게임을 하는데 미로 게임 할 때 왜 이거를 끝에서부터 풀어요? 정답지를 빨리 확인한 다음에 여기가 보물이구나. 그럼 일로 가야 되네. 여기로 나와가지고 그럼 마지막 입구는 여기네. 이렇게 하면 답을 금방 찾잖아요. 제가 하는 방식이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무슨 차이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예요. 이 소비자, 그러니까 인풋을 하고 소비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아웃풋을 하고 생산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걸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거를 성공한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지부터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짓을 하고 있지?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가인데 왜 이번에 이 책을 썼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나도 이걸 빨리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 나도 완성해 나가야 되겠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보여요. 생산자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움직임이 계속 보여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 전부 다 이거 하고 있네.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걸 팔고 있네. 나도 이걸 팔아야 되겠다.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죠. 아이템도 결정되고 다 결정돼요. 제공 방법도 결정되고. 그러면 오히려 정답에 빨리 다가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손흥민 아버지도 네. 기본부터 탄탄히 하라고 하고 저희 요리 배우러 가도 설거지부터 시키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뭐 그런 기초 닦고 그런 게 필요 없는 건가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 축구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재미난 게 트래핑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텅텅텅 튀기는 것부터 바로 경기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왜 이 사람은 축구라는 거를 미리 정해놓고 시작한 걸까요? 사실은 어떤 스포츠를 할지 그냥 열어놓고 그냥 푸시업부터 할 수 있잖아요. 네. 하다가 내가 뭐 높이뛰기 선수가 될지 뭐 축구를 할지 야구를 할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란 소리예요. 그 스포츠 운동 중에서 사실은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이 사실은 축구거든요. 수요가 완벽하잖아요. 그 어떤 스포츠보다. 네. 이거를 먼저 정답을 딱 찾아놓고 정말 성공한 스포츠인들 중에서는 축구 선수가 되게 많구나. 그걸 보고 이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본기가 필수네. 기본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돼요. 네.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네. 축구 선택이 중요한 거죠.